안녕하세요 교수님. 오늘 왁스림에 대해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임시위치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임시위치 종류에서는 발과하기 전 유치열 상황에서 유기하여 만들어 놓고 발치 후 착용합니다. 적합도는 낮지만 필요성은 높아지고 화학의 전돌이 방지됩니다. 여기서 전돌이란 턱이 앞으로 튀어나가는 현상을 말합니다. 즉시유치는 가망이 없는 전치부만 남아있을 경우에 진행을 하게 되고요. 발치 후에 즉시 장착하게 됩니다. 저번에 교수님이 보여주셨던 동영상이 즉시유치 동영상이었는데요. 발치 후에 즉시 장착한다고 되어 있는데 좀 의아하지 않습니다. 처음 이 글을 읽어본 사람은 좀 의아할 텐데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보자면은 가망이 없는 전치부만 딱 남아있습니다. 구치부는 거의 없고요. 인상을 떠서 그 인상을 가지고 기공사가 전치부도 싹 다듬어 버립니다. 발과한 것처럼.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총이치를 제작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총이치가 제작은 되겠죠? 그리고 이제 환자는 바로 발치를 하고 바로 의치를 장착하게 되는 이것을 즉시의치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즉시의치는 기능적 요소보다는 심미적인 부분이 더 비중이 큰데요. 4주에서 6주 정도까지 이 즉시의치를 착용하게 됩니다. 다음 이행의치가 있는데 갈철성 구초의치로 치아가 상실될 때마다 인공치아 의치상부를 추가하여 최종적으로 모든 치아가 상실되면 임시 총이치가 되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해서 이제 파절대처가 딱 꼈는데 남아있는 치아가 있으니 총이치가 아닌 국소치인 파절대처를 했겠죠. 근데 이제 이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남아있던 잠좋은 치아도 점점 흔들흔들거리면서 빠지게 되면서 그 갭을 메꿔야 되는데 그 갭을 이제 인공치아 의치상부를 추가 계속적으로 한다는 거죠. 그러다가 계속 추가하다 보면은 이제 어느 순간 이제 점점 무치하게 되면서 이제 총이치가 되는 것이죠. 그걸 이제 임시 총이치라고 이제 불리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치료 의치가 있는데 의치를 처음 장착하는 환자에게 장화차에게 구하면서 의치의 존재에 대해 점차 좀 익숙하게끔 하려고 또는 다시 말해서 이제 총이치를 장착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뭔가 좀 안 익숙할 거예요. 좀 입안에 큰 거가 들어갔기 때문에 구역질이 날 수 있겠고 침도 잘 안 삼켜질 수 있으니 탈기 과다의 분비가 될 수 있으며 이제 레진 주재료인 레진이 이제 들어갔으니까는 레진 맛이 날 수 있겠죠. 그러면서 맛 감각이 또 감소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또는 악과의 통증 등을 맛 감각이 좀 더 없어질 테니까 그걸 이제 익숙하게끔 하려고 이제 총이 틀린 그거를 이제 장착하게 되는데 그거를 이제 치료 의치라고 이제 불리는 것입니다. 이걸 함으로써 또 효과가 있는데 악과의 통증을 회복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임시 의치로 세 가지 분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계 의치가 있는데 치아와 점막 모두로부터 유지와 지지를 얻는 총이치로 잔존 치아는 의치의 부가적인 안정을 위해 사용됩니다. 직접 근간 치료를 한 칙을 위에다가 제작하거나 이중근간 어태치먼트. 이중근간 어태치먼트가 이제 종이컵과 종이컵을 쌓은 그거를 이제 이중근간 어태치먼트를 하면서 또는 이제 자석 등을 이용하여 제작하게 됩니다. 여기서 자석은 다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어렵죠 말이. 피계치는 예를 들어서 12시가 완전 틀니라고 본다면은 피계치는 12시 되기 5분 전인
네, 그걸 이제 피해계치라고 볼 수 있죠. 여기서 5분 전이라면 완전 무치약이 아닌 어떤 하나의 치아라도 존재하는 유치약인데 그 하나의 치아가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유리 치아 중에서 제일 정박력이 강한 치아인 견치. 이 견치가 최종적으로 남아있을 확률이 높은데요. 여기 보이는 사진이 피계치 예입니다. 견치가 이렇게 남아있는 거 볼 수 있는데 이 견치가 최종적으로 이제 살아남게 되면은 이 치근이 살아남게 되니까 그 위에다가 자석 등을 코팅하는 거죠. 여기 공간이 이제 자석인데요. 이 자석을 코팅함으로써 이게 음형이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총이치에도 내면에 양형의 자석을 또 붙입니다. 그럼 이게 플러스 형과 마이너스 형이 되면서 딱 끼웠을 때 부착이 되는 것이죠. 네, 이 원리가 이제 피계치라고 봅니다. 제가 예전에 총이치 환자 인터뷰를 했을 때 그 환자의 케이스 같은 경우도 다 무치약이셨어요. 근데 치과에서 권유를 하였는지 좀 이따 나오겠지만 매시그치를 이제 토스트에 박아서 일부러 치아를 심어가지고 피계치로 만드셨더라고요. 네, 일부러 박아서 피계치로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매시그치 설명을 했고요. 복제의치, 원위치를 복제의치로 요즘 많이 사용하지 않고요. 시저의치가 있는데 최종의치를 완성하기 전에 기초상의 치아 배열과 왁스로 치은 형성을 한 임시 형태의 의치입니다. 잠깐 이거는 나비치의 형태이고요. 네, 이거 말고 나비치입니다. 나비치고. 네, 구강 내 시적하여 악관관계 기록과 교합관계를 검사하고 치아 배열과 치아의 심의관계를 관찰할 것을 제작합니다. 네, 이것도 나비치입니다. 이 나비치가 이제 두 번째 문장이 이제 구강 내부터 이제 제작된다. 네, 이 부분을 이제 나비치면서 또 이 상황에서 시적의치라고 불리는 거죠. 이 상황에서 또 시적의치라고 불리는 겁니다. 네. 네, 이제 교합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네, 교합제는 상악 악관관계 기록과 인공치 배열을 목적으로 기초상의 치료제 위에 올려져 있는 중형의 왁스 블록으로 일반적으로 베이스 플레이트로 제작을 하게 됩니다. 네, 이거가 이제 왁스로 제작한 베이스 플레이트로 제작한 것입니다. 네, 부착 환자는 자연치의 완전 결손으로 적절한 인공치 선택과 배열에 대한 차류가 결여된 상태이므로 기초상과 교합제로 구성된 교합상을 고강 내에 시적하여 환자에게 적합한 인공치 배열을 기준으로 하는 자료가 됩니다. 쉽게 설명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인공치 선택. 네, 환자 치아 악궁에 대해서 인공치가 클지 작을지 선택을 하는 것이고, 배열에 대한 자료. 네, 이거는 이제 옛날 젊었을 때 치아가 다 있었을 때, 스마일 했을 때, 하고 찍었을 텐데, 그거에 대한 사진, 그 사진이 배열에 대한 자료로 이제 보는 겁니다. 네, 그거를 토대로 인공치를 식립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네. 그리고 그 앞에 적절한 현상은 네, 이렇게 만들어진 적절한 현상은 형성은 인공치의 위치와 치축 경사 등 환자 개인의 증례에 일치하여 배열될 수 있도록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므로 총이치 제작 과정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네, 교합제는 정말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네. 인공치가 배열되는 데 있어서 그전 단계이기 때문이죠. 네. 그리고 교합제의 기능을 한번 알아볼 텐데요. 상악 수직관계 결정을 하고, 네, 여기서 수직관계 결정은, 네, 이거죠. 중결체 사이의 수직관계 결정. 또, 상악 수평관계 결정. 네, 입술과 입술이 닿으면 이렇게 가루가 있죠? 이거가 이제 수평관계 결정입니다. 또, 가삼교합 평면을 결정하고요. 구순의 지지 정도와 안모의 결정을 합니다. 여기서 구순의 지지 정도는 네, 사진은 좀 안 나있는데 네, 어쨌든 구순 입술을 말하고 지지 정도와 안모 모양을 결정합니다. 네, 교합제를 설명함으로써 어쨌든 치아 임시 트리를 넣은 거니까는 이게 무치약 상태에서 이렇게 했던 게 이렇게 펴지는 거죠. 안모의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네, 이거 교합제 참고선 결정이 됩니다. 정중선 있고요, 부각선 있고요. 여기서 부각선은 견치 라인입니다.